배달업계가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으며 새 판짜기에 돌입했습니다.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를 감면해주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단독 입점을 약속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배달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이 교촌치킨과 손을 잡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배달의 민족과 배민온리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에 따라 교촌치킨은 쿠팡이츠에는 입점하지 않고 배민과 요기요, 공공앱인 땡겨요, 그리고 자체 앱에서만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단독 입점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신 교촌치킨 가맹점은 이 배민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 배민과 쿠팡이츠에 입점한 점주는 매출에 따라 2%에서 7.8%의 중개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이 협약에 따라 좀 더 낮은 우대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우대 중개 수수료율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협약은 다음 달 중으로 시작돼 2년에서 3년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배달의 플랫폼이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우대 혜택을 주면서 경쟁사의 입점 철회를 합의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협약이 수수료에 대한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배달 플랫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배달 플랫폼 간 프랜차이즈 단독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교촌치킨 입장에서는 가맹점주들이 이런 수수료 문제를 독점 체결 계약 방식으로 어느 정도 좀 해소하려는 움직임이고, 결국에는 서로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를 독점도로 계약해서 결국 배달 수수료를 조율하는 그런 방식의 하나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생성된 것이 아닌가. 쿠팡 입지 측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이제 또 메이저 프랜차이즈 업체를 유치하려고 또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업계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배달 플랫폼들이 브랜드를 독점해서라도 점유율을 늘리려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배달업계 경쟁이 지난해 배달 3사가 무료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시작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무료 배달이 시행된 지도 벌써 1년이 된 지금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업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이 무료 배달 시행 이후 배달앱 실적은 모두 반등하며 매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그렸습니다. 무료 배달을 도입한 지난해 배민의 매출은 4조 3,2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6% 증가했습니다. 또 쿠팡이츠의 배달을 맡고 있는 쿠팡이츠 서비스의 지난해 매출 역시 1조 8,8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5%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무료 배달 도입으로 인해 외식업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식업주들은 무료 배달에 건당 3,000원이 넘는 배달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배달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외식업주들이 배달 메뉴 가격을 올려서 이 배달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싸지는 이중가격제가 급등하고 있기도 합니다. 업주들은 배달비와 중개 수수료를 합한 비용이 이 경우에 따라 음식값의 40%에 이르는 상황에서 음식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결국 그 부담이 음식값에 반영이 되면서 배달 가격이 더 비싸지는 이중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생안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배달의 민족이 10,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상생 방안에 중간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출된 이번 합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상생안인데요. 10,000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 수수료 전액 면제, 배달비 차등 지원, 10,000원에서 15,000원 주문에 대한 중개 수수료 차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범석 우한 형제들 대표는 이 주문 금액이 낮아질수록 입점업체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액 주문 중개 수수료 및 배달비 지원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한 형제들이 이번 합의에 따라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000억 원, 3년간 최대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쿠팡이츠 역시 지난 12일부터 15,000원 이하 주문에 한해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방안을 부산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내세웠던 만큼 이 배달 플랫폼들이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들 간의 사회적 대화가 조금은 더 활발해진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새 정부 출범으로 점유율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배달 플랫폼도 있다고요. 네, 바로 공공배달앱입니다. 이 공공배달앱은 지자체가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거나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배달앱으로 지역 화폐나 상품권 등을 지원받아 이 중개수수료가 1%에서 2% 수준으로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한은행 공공배달앱 땡겨요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144만 명으로 지난 2월 97만 명에서 3개월 만에 약 48%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지자체 12곳에서 사용 중인 이 공식 공공배달앱 먹개비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 역시 38만 명으로 3개월 만에 약 90% 늘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공공배달앱의 점유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당 평균 2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화폐 쿠폰으로 지급될 경우 이 공공배달앱으로 배달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외식업계도 배달앱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사앱 키우기에 나섰는데요. BBQ는 최근 자사앱을 통해 스페인 축구구단 FC 바르셀로나 경기 티켓 3만 장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했으며 이 BHC 역시 지난 2월 자사앱을 리뉴얼했습니다. 네, 새 정부에서 배달앱 시장이 본격적인 재편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구미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